자,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붕어형 예술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시고 한들 다들 잘 계십니까?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목이 좀 많이 잠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비염까지 있어가지고 겨울에 좀 남들보다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길게 얘기 안 하고 바로 썰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투수강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수강생님이라 부를게요.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2학년인 남학생입니다.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친한 친구하고 서울 마포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붕어빵 굽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저는 편의점 알바 경험은 조금 있지만 이번처럼 본격적인 장사 경험은 없습니다. 붕어 형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판매나 영업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죄송한 얘기인데 붕어빵 굽는 거하고 영업하고 판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그냥 붕어빵 엄연히 따지면 사업이잖아요. 음, 아무튼 뭐 일단 붕어빵 하신다니까 뭐 잘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붕어빵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손이 많이 갈 텐데 겨울에 붕어빵 좋죠. 근데 붕어빵 요즘 얼마지? 세개 천 원 아닌가요? 서울은 다를 것 같은데 대구는 세개 천 원 하는 것 같고 4개 천 원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에 붕어빵 장사가 될까요? 근데 서울은 근데 시기가 너무 안 좋은데 수강생이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 서울이 마포면 서울이면 지금 초토화됐잖아 지금. 아 이게 뭐 붕어빵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시기가 너무 안 좋네요. 감안하시고 하신 거예요? 감안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될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2개 천 원이라고. 아 너무 비싸다. 이거 뭐 솔직히 붕어빵 그냥 2입이면 끝나잖아요.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장사 수익이 녹지 않을 거라는 거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단속반 있지 않나요? 서울 같은 데 밀어넣고 단속반 하면 그런 것도 좀 민감하게 작용할 텐데 왜냐하면 붕어빵 자체가 노점이죠 노점. 서울은 노점 가면 사람들이 치를 떨거든요. 이게 지방하고 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서울은 노점 장사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 대구는 뭐 노점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뭐 빼라 뭐 이렇게 아파트 안에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뭐 아파트 안에만 아니면. 근데 이게 보면 이 서울 지역이라서 단속이 이게 민원을 무조건 넣을 것 같거든요.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 주민들 굉장히 이기주의 심해요. 아파트 내가 그 아파트 보안 있어 봤자 아파트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아파트 안에 뭐 장사하는 거 졸라 싫어합니다. 그 눈 뜨고 못 봐요. 한둘이 아니에요. 머리 뭐 예를 들어서 야채장수 온다 하면 막아라 그래요.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아마 장사 안 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첫 사업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기가 시기잖아요. 특히 서울이야.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야. 대구는 모르겠는데요. 대구에서 만약 천 원에 3개 판다 하면 대구는 생각보다 노점이 많아요. 예, 노점이 많습니다. 노점 장사하는 거, 트럭 장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대구는 그런 거 가지고 밀어넣는 건 잘 못 봐요. 막 단속반 와가지고 단속반 와가지고 일단 대구 단속반 와가 철거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살면서 거의. 근데 서울은 비지합니다. 서울은 이미 노점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던 곳이잖아요. 서울은 저기요, 야, 신촌, 명동 이런데 뭐 노량진 같은데 이 노량진도 보면 그 정액제 합법으로 돈을 내고 하잖아요. 아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자판 널어놓고 했는데 이제 그거 안 봐주니까 땅을 사가지고 아예 지어서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이 노점하면 치를 떨기 때문에 할 거면 합법적으로 해라 이거죠. 호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맞잖아요. 지금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서 하긴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받았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리스크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도 장사지만 민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장사가 서울이고 서울은 특히 노점상 민감하기 때문에. 아 근데 원래 하시던 분도 계시고 손님은 조금 있고 상가 구석이 불법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겪어봐야 돼. 이게 잠깐 와가지고 보는 거하고 하루 왼종일 버티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잠깐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분한테 얘기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네 뭐냐면 원래 하던 걸 이어받는 거네요. 새롭게 내가 그냥 새롭게 그 장사하는 거를 아니 그냥 다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시던 걸 인수해서 그냥 넘겨받는 거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하시던 분도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장사를 하다가 수강생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랑 같이 할 테니까 그냥 저한테 넘기시죠 해가지고 넘기는 입장이네요. 그럼 이미 그분 장사할 때 몇 번 가셨겠네. 근데 그 몇 번 가가지고 잠깐 하기라는 거 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도 민감해요. 그런 거 아니라도 민감해요. 서울이라고 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지역이 모르겠어. 다른 지역 뭐 대구나 부산 같은 분들 대구나 부산은 생각보다 노점이 많아요. 서면 같은 데 봐도 노점이 천지야. 서면 안 가봤죠? 수강생이 서면 아시겠네. 서면 노점 완전 천국 아닙니까? 와, 진짜 나 그거 놀랬어요. 뭐 호떡 하나 파는데 한 50m 줄 서 있는 거 가지고 추운데 젊은 남녀 커플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강생이 그 서면 가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오징어 뭐 그 버터 오징어 있죠?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노점 장사가 저렇게 하면 안한수가 안 되나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원래 부산 저기 문화라요. 서울은 저기 문화가 아니잖아. 그게 이어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분 입장에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겠지. 자, 수강생 생각해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데 넘겨주겠어요? 자기가 가지지. 물론 다른 곳 가도 뭐 대구나 부산 가도 또라이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게 개체수라는 게 서울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님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장사한다 하면 만만하게 봐요. 우리나라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숫기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면 맘먹으려 한다거나 갑질한다거나 위압을 가한다거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나이 어리다 가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위압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장사한다고 어, 맘먹으려 든다거나 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사람이 뭔가 장사가 뭐 한다 하면 절대 만만해 보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좋게 보지 않더라고. 매운맛 좀 보여줘야지. 쓴맛 좀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도보락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우리가 좀 약간 그런 게 한국 사회를 좀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 보인다, 많아 보인다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태도를 취하는 게 달라. 누가 봐도 앳된 청년들이 두 명이 하고 있으면 만만해 보이겠죠. 그리고 장사라는 거 안 해봤잖아. 장사하는 거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설플 거 아닙니까? 그럼 만만해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와도 휘둘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 당당하게. 우리는 정당하게 돈 내고 한다고 상가 전 비율도 지불하고 떳하게 장사합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장사가 잘 돼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누가 하나 좀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정말 얘기하고 싶어. 절대 절대 붕어빵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두 명이 다행인데 혼자 가면 화장실도 못 가. 그리고 붕어빵 자주 뒤집어야 돼. 빨리 익어요. 금방 익어요, 금방. 빨리 안 지으면 금방 탑니다.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야, 하다 보면 바쁠 거야, 아마. 그리고 부업방 장사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일을 해. 한 번도 하루 종일 서가지고 편의점도 저도 해봤지만 편의점은 잠깐 손님 계산할 때 서 있다가 손님 들어가고 나면 손님 저 문 닫고 나가면 계산 끝나고 나면 앉아 있잖아요. 계산할 때만 잠깐 서 있다가 계산 끝나고 나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붕어빵은 모르겠어요. 의자를 갖다 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서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백주 대낮에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서 뭐 하면서 시간을 뻐길까도 생각을 해야 돼. 보통 한 10시간 정도 장사한다고 치면 10시간 동안 그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왜냐면 붕어빵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나가면 모르겠지만 안 나가면 그 시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얘기만 하면 보낼 거야? 얘기하는 거 하루 왼쪽에 같이 붙어서 얘기하면 한계가 있을걸?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 라디오도 많이 틀어요. 라디오 같은 걸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DMB 많이 보신다거나. 장사가 하루 왼종일 막 그렇게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게 공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랑 다른 분야예요. 책에 나온 거랑 다른 분야야. 그러니까 님이 배웠던 부분을 한 번도 못 써먹을 거야 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영업과 판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부업빵보다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친절히 베푸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거. 살갑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나가는 스킬.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뭐 라디오 틀고 하세요. 라디오 틀고 유튜브 본다거나 아니면 제 방송 본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 지루해요. 이게 해보면 지루하다니까. 졸라 지루하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뭐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나가지고 사과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보시면 아시고 장사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장사 안 된다는 건 아니
장사는 안 되는데 저 붕어빵 계속 저거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붕어빵 안 팔아요. 무슨 여름에 붕어빵을 팔아. 여름에 붕어빵, 방빵, 땅콩빵 안 팔아요. 호두까지 안 팔아요. 한철 장사야, 한철 장사. 그 핫도그 같은 것도 명랑 핫도그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여름에도 안 팔았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정말 좀 배운다고 생각해. 난 가장 배우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 장사하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하는 거. 아직 사람 대하는 건 서툴잖아요. 아직 사람 대하는 거 해봐야 고 동년배 친구, 동년배 학생들 교수님 전부잖아요. 근데 솔직히 교수님은 대하는 게 아니야. 왜냐? 교수님은 졸업하면 안 본 사람이니까. 일반적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건 솔직히 도움 안 돼요. 교수님만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사람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님이 부업방 하게 돼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길까? 아, 이분들한테 이렇게 대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살갑게 대하는 거. 영업과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살갑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얘기를 꺼내느냐. 이게 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사람마다 이 단어 선택이나 뉘앙스나 주제를 다르게 선정해야 돼요. 나이 많은 어르신 대할 때, 좀 아줌마 아저씨 대할 때, 아니면 나랑 비슷한 또래 대할 때, 어디 꼬마들 대할 때, 이런 거에 어떤 그 대해야 되는 태도나 단어 선택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이런 건 제가 뭐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지만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대하면 안 돼.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대하는 거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붕어빵 장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대하는 거, 대처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절대 실망하지 마라. 이 공부랑 다른 게 그런 공부는 노력하는 것 대비 그 성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사업이라는 건 노력 엄청나게 갖다 붓고 돈 엄청나게 갖다 붓는다고 성과가 나오긴커녕 손해만 줄창 맛볼 수 있어요. 아니 자영업 하다가 장사 말하고 온 사람이 장사 대충 했다고 망했겠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사람들 부지기 있어요. 음식 잘 만들어 망한 사람 부지기 있어요. 이 장사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여기 장사에 내 모든 것들을 갖다 보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붕어빵 10시간 동안 진짜 자리에 안 빠지고 쭉 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팔린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팔린다. 붕어빵 하루에 2개 팔았다 생각해 봐요. 아니 난 10시간 동안 정말 자리 꾹 지키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요. 장사 안 되면 저거 다 손해잖아요. 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붕어빵 또 오면은 장사예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 시급제가 아니는 거죠. 편의점 장사 되건 안 되건 간에 매상이 오르건 안 오르건 간에 내 정해진 시간만 사고 채우면 그 시간당 급여가 나오죠. 어차피 뭐 장사 되고 안 되고는 그 점주님 몫이니까. 알바생이 알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일만 해서 그 시간 대비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 다 쳐가지고. 근데 이 붕어빵 장사 10시간, 20시간에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손해예요. 왜냐면 제조를 받아갈 때 공짜로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팥이랑 그 밀가루 반죽 공짜로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받아오잖아요.
물건값 떼야 되잖아요. 근데 10시간도 하루 장사 안 되면 물건값 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기대보다 장사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장사라는 게 절대 의지만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 배운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붕어빵은 제가 지금 밤에 장사가 잘 돼요. 낮에보다. 밤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중간에 들려가지고 되는데, 밖에 안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지 마라 하잖아, 밤에. 낮에도 밖에 나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붕어빵 가는 것도 예민한 게, 괜히 붕어빵 가가지고 확진자 발생하면, 상간에 확진자 발생하면 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뭐 붕어빵이고 뭐고 간에 그 아파트 상간에서 확진자 발생, 거기 장사 뭐 다 셔터 내려버리면, 상가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장사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예상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상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평소에 예전에 어떤 부업반 장사할 때보다도 안 좋은 게, 악재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가 어떻게든 성실하면 되겠지. 약간 이건 성실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성실하다고 해서, 친절하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고 가야 돼요. 기대치를. 장사에 대한 어떤 성과나 기대치를 좀 바닥에 좀 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공부하고 장사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장사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과 재능을 써먹을 길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의외로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가마끈이 다 짧아요.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아. 물론 공부한 사람 중에 장사 잘하는 사람도 있죠. 백종 아저씨 같은 경우. 근데 그 아저씨는 솔직히 좀 논을 해야 되는 게, 그 마케팅을 잘한다고 봐야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죠. 장사 소환하고 공부를 배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장사는 변수가 엄청 많아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 날씨의 변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나라 사태 같은 거, 메로나 같은 이런 변수도 있고, 손님 같은 변수도 있고, 영업이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피부로 느껴보면서, 야, 진짜 이 장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다영업자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백날 첫날 봐도 배우지 못해. 교수님이 이걸 알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 맨날 그냥 어, 그 실험실이나 교수 연구실 같은 데 박혀가지고 그냥 책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이거 몰라. 그분도 붕어빵 몰라요. 붕어빵 뭐 뒤집어 봤어야지. 오히려 살아 있으면서 그 실감 같은 거, 실무 지식을 붕어빵을 통해서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세 번째. 사람 상대하는 거 이번에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상대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 학교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내가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스타일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업이나 이런 것도 어떤 사람한테 하냐에 따라서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돼. 누구한테 먹히지만 누구한테는 안 먹혀요.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마인드가 다 달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먹히는 게 또 딴 사람한테 하면 또 안 먹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야 돼.
말하는 방식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대화 주제 같은 것도 그때그때마다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절대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수익 자체. 아마 수익은 기대하는 것 대비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차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이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붕어빵 장사 잘하시면 좋겠고, 별탈 없이 안전하게 방학 동안 좋은 추억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